양육비를 작게나마 성실하게 이행을 받았다면 양육자가 아이를 떼놓고 일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해서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나 뭐 사정 없이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심지어 네.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최근에 아주 추웠던 날이 있었죠. 1월 8일. 체감온도 영하 20도 내려갔던 네네, 맞습니다. 이날 그 서울의 강북구 한 편의점 앞에서 내복 차림의 5살 아이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날씨에 내복만 입고 밖에 나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 말이 됩니까? 쉽지 그게? 않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하러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지속해왔다며 방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보면요. 네. 엄마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보호시설에 들어간 뒤에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4달 전 독립했습니다. 독립 후에 A씨는 매일 직장에 나가고 퇴근 후에는 부업도 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날도 일을 찾기 위해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였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가 됐고요. 자활근로를 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양육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3년 동안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작게나마 성실하게 이행을 받았다면 양육자가 아이를 떼놓고 일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분들만의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말. 왜 이렇게 양육비를 잘 안 줄까요? 그 양육비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데는요, 그 양육비를 향한 그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채무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현행법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행명령이나 감치 등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소송은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큰 결심 아니면 사실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이혼할 정도가 됐다는 건 정말 다시 보기도 싫은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돈을 들여서 막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막 티격태격하고 이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하는 쪽에서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양육비와 관련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그래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자. 양육비 대지급.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지급 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 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국가가 대신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무슨 구상권처럼. 예, 맞습니다. 구상권입니다. 법원이 책정한 양육비를 나라가 세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는 상대자가 나라에 갚는. 네, 맞습니다. 이 대지급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 2018년 2월에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진행한 제도 도입에 대한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청와대는 같은 해 4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결과가 나오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속한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길게 연구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막 부랴부랴 노는 게 뻔히 보였던 국회의원들이 막 부랴부랴 급히 마련한 법안을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것보다 임기나 어떤 선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 태도는 저는 답답하지만 비난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방향이 그 이행 강화 방안 쪽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도입에 먹구름이 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 강화? 네. 이게 무슨 의미이죠? 양육비를 주고받는 것의 그 확률을 높이자. 먼저 높여야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지급 비율이 뭐 30% 내외 그리고 꼬박꼬박 내는 게 뭐 5% 뭐 이런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대지급 제도로 해가지고 나라가 미리 지급하고 나면 거의 뭐 적게는 70%, 많게는 95%까지 떼이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지급 안 하는데 나라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느냐. 네. 지급률을 먼저 올린 다음에 네. 이 제도를 해야 나라 입장에서도 네, 부담이 더 적다는 겁니다. 아, 그런 얘기구나. 네, 2019년도에 그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연구 용역을 좀 보면요. 네. OECD 주요 국가에서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대로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연간 2,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운용을 할 때 네. 대부분 이제 이혼해가지고 이제 양육을 안 하는 쪽에서 네. 지급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잘 지급을 해주다가 뭔가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뭔가 네, 문제가 맞습니다. 생겨가지고 지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됐을 때 나라에서 그걸 보완해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네. 이렇게 지급해주는 게 그 꼬박꼬박 양육비를 주는 게 이상한 상황에서 나라가 이 제도를 덜컥 도입했다가는 네. 정말 그냥 세금 들어가는 정말 블랙홀 같은 네, 네, 역할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의 관계자는 그 양육비 이행률이 절반까지만 올라와도 양육비 대지급제를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제도를 이야기한 건데 네, 또 맞습니다. 지나치게 낮으니까 도입 자체가 네, 어려운 어렵다. 상황. 네. 진짜 어렵네요. 네. 네. 그 이행률을 높이는 방침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그 1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이 법안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당한 이유나 뭐 사정 없이 네.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심지어 네, 네. 징역까지 가능한 네. 상황이 됐다.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6월에 통과된 양육비 이행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은 그 가정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 동의 없이 신용보험 정보를 조회해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추운 겨울에 아이가 막 영하 20도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에 내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아동학대 사건처럼 비춰지지만 들여다보니까 누구 하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네.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해서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댓글창 가보면 정말 그 대망진창이라고 하죠. 정말 막 누구를 죽여라, 뭐 누구를 살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거 진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한부모 가정에 이 처한 위기 상황과 네. 이제 그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그 긴급 돌봄과 관련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네. 사실 되게 어렵고 이 코로나 상황에 되게 많은 가정들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죠. 이런 사건 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주 접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사건들은 아무래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법안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그 법안들이 통과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으면 그 제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임기 만료로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사그라들어서 논의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상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거나 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예를 들어 뭐 과학 관련 뉴스 뭐 이러면서 이 밝은 미래를 봐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정말 어두운 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룬 그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이런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겹치다 보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없애나가야 하는데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국민적인 어떤 공분에 편승해 보려는 정치인들의 그런 것도 근시안적이기도 하고 늘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네, 이런 계기로라도 네, 관심이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계속 우리가 그 어떤 환기하고 네. 관심을 이어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허점이 있으면 허점들을 메꿔가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